하나님의 법, 세상의 법, 이재만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최근 일어난 버스 하차 논란, CCTV가 공개되면서 일단락이 됐죠? 예. 지난 이제 9월 11일 월요일 날 그 SNS를 뜨겁게 달군 그 버스 240번 기사 이야기가 있었죠. 네. 이제 그 내용은 시내버스에서 이제 아이가 내린 후에 그걸 이제 뒤늦게 이제 엄마가 차를 세워달라고 그렇게 울부짖으면서 절규를 했고,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들도 차를 세우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버스 기사가 이를 무시하고 그냥 다음 정류장까지 갔다. 이런 얘기였었죠. 네. 그래서 그 당시에 미리 내린 여자아이는 5살 정도밖에 안 됐다는 그런 어린아이였기 때문에 더 이제 충격적인 내용이었는데요. 근데 사실 이 버스 기사는 이제 이 글로 인해서 인터넷상에 이제 비난과 욕설을 엄청나게 받았죠. 네. 그래서 결국은 조사가 시작됐고, 또 버스 안에 설치된 그 CCTV에 의해서 이제 진실이 밝혀졌는데, 서울시에서의 조사 결과는 그 당시 버스 기사는 그 노선에 이미 2차선에 들어섰기 때문에 그 노선상의 안전 문제 때문에 중간에서 내려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어서 버스 기사의 잘못은 아니다. 이런 조사 결과가 나왔죠. 그래서 최초에 이제 글을 쓴 네티즌도 사과를 해서 일단락됐지만, 버스 기사는 밥을 먹을 수도 없었고 잠을 잘 수도 없었다고 하고, 또 그 후에도 정상적인 근무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S상의 글로 이 일이 알려졌고, 또 이게 일파만파로 번지면서 이 버스 기사에 대한 비난이 쏟아지지 않았습니까? 이 첫 번째 이 글이 문제는 사실관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썼다. 이래서 문제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최초 목격자가 이제 착각을 했거나 또는 오해, 또 이 점에 대해서 아니면 왜곡된 과장, 이로 인한 글이 결국은 이제 이런 커다란 그런 사건을 만들어낸 것이죠. 결국은 이제 애꿎은 기사만 이제 공공이 적이 되는 그런 사건인데요. 당시 이제 비난을 못 이긴 이제 버스 기사 딸이 결국은 이제 글을 올려서 이게 어느 것이 진실인지 이제 결국 판단하기 좀 어렵게 됐을 때 이제 서울시에서 조사를 했고, 또 CCTV가 마침 차 안에 설치돼 있었기 때문에 이걸 확인해서 결국은 버스 기사의 잘못이 없다는 것은 밝혀졌죠. 근데 이제 당시에 보면 CCTV에 보면 엄마가 그 아이가 내린 것을 알아챈 것은 한 10초 후에 알아챈 것이고, 또 이 차가 다음 정류장까지 간데 걸리는 시간은 뭐 한 20 몇 초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류장과 다음 정류장 사이 거리는 한 260m 정도라고 합니다. 버스 기사는 이 일로 인해서 공공의 적이 돼버렸고 엄청난 정신적 또 물리적인 피해를 입은 것 같은데요. 인터넷이 사람을 죽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극단적인 생각까지 하게 됐다고 그래요. 정말 이거 심각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이제 과거와 달리 인터넷 세상이라 어떤 뉴스가 결국 전국에 알려지는 데 걸리는 시간은 한 달, 2달 정도 걸렸습니다. 근데 요즘은 인터넷의 속도가 빛의 속도이기 때문에 오전에 그것이 인터넷에 올라가면 점심 먹기 전에 오전 한나절이면 온 국민한테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상황, 그런 그 인프라가 이제 다 돼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이런 소식이 마치 뉴스 형식까지 갖게 되면 결국 일반인들은 그걸 진실로 생각해서 이 점에 대해서는 즉각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그 왜곡된 사실이 진실처럼 일반 인식에 고착화가 되기 때문에 그 피해자는 해명을 해도 해명이 일반인한테 알려지고 또 설득력이 없게 되는 그런 치명적 결국은 그 상처를 입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이런 여론몰이 때문에 극단적 선택을 하는 그런 사람들도 생겼죠. 특히 그 감수성이 예민한 그 연예인의 경우가 가장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기본 생활권이 침해됐다라는 주장도 있던데요. 그렇습니다. 법적 조치를 취할 수는 있죠. 물론 명예훼손으로 판단이 되면 명예훼손죄로 형사고소할 수도 있고요. 또 명예훼손이 인정되면 불법행위이기 때문에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런 것들은 결국은 사후의 약방문에 불과하죠. 그래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인데 이미 본인은 결국은 일반인한테 아주 나쁜 사람으로 인식이 됐고,
또 이것을 다시 바꿀 수 없을 정도로 일반인한테 인식이 고착화됐다고 한다면 그 상대방이 형사처벌을 받거나 상대방으로부터 일부 배상을 받는 것이 크게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는 아주 즉각적으로 사실이 아니다는 것을 알려서 이것이 일반인한테 그런 그 왜곡된 사실이 진실처럼 알려지지 않게 해서 그 네. 본인의 피해를 줄이는 것이 그것이 더 중요합니다. 네. 요즘은 SNS가 결코 사적인 공간이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렇게 파장이 클 수 있다는 경각심이 우선 필요하겠고요. 어쨌든 이런 왜곡된 사실을 전파함으로 인해서 누군가가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책임감도 필요해 보이거든요. 요즘 그 가짜 뉴스 때문에 또 고통당한 분들도 있으잖아요. 예, 이제 예전과 달리 지금은 이제 뉴스의 형식을 갖고 있는 가짜 뉴스 이런 경우에는 일반인이 더 쉽게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진실이냐 거짓이냐 이것은 이제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갖는 것이 아주 중요해졌죠. 네. 그래서 어느 언론에서는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한국은 마녀 사냥으로 해가 뜨고 인민재판으로 해가 진다. 위험한 제국의 일상이다. 그래서 토끼몰이식 마녀 사냥은 모든 곳에서 자행된다. 이런 기사가 난 적이 있습니다. 네, 공감이 되네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토끼몰이식 마녀 사냥이라는 것은 이제 정상적인 언론 외에 여러 가지 뭐 인터넷 언론 뭐 많은 언론들이 있는데 또 개인적으로 또 글을 올리는 SNS에 개인 계정 글도 있고 네. 이런 글은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내용일수록 클릭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점점 더 선정적이고 자극적이고 글을 왜곡하고 과장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만연되고 있죠. 네. 앞으로는 한편의 입장만 듣고 그것이 진실이라고 생각해서 바로 그대로 판단하는 그래서 온 사회가 그 점에 대해서 부안해동한다면 네. 건강한 사회라고 볼 수 없는 것이죠. 네, 인터넷 세상이 우리가 살고 있는 실제 생활을 압도하는 그런 시대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참과 거짓을 바르게 구분해낼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먼저 우리 사회에 가득한 이 미움과 증오의 에너지를 좀 바르게 분별하고 또 표현할 수 있는 능력도 필요하겠고요. 또 무엇보다도 각자의 소견대로 자기 의견을 피력해서 누군가에게 피해를 준다면 그 참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 바른 기준이 필요할 것 같은데 네. 그 기준이라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네. 이 말씀을 통해서 선과 악을 바르게 구분해낼 수 있고 그걸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해 보이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적으로 이런 이제 가짜 뉴스나 SNS 계정에 잘못된 왜곡 과장된 글에 대해서 형사적인 제재가 능사가 아니라는 것은 이게 형사적인 제재를 하다 보면 이 표현의 자유가 결국 제약될 수 있다는 그런 또 다른 잘못 또 단점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네. 결국은 대중들이 결국은 분별력을 갖는 것이 이제 상당히 필요하죠. 그래서 이 분별력을 갖는 것은 사실은 진실과 거짓을 분별하기 힘든 세상에서는 그리스도인 경우에는 이제 성경 말씀을 붙잡고 네. 또 예수님이 결국 가리키는 그 표대를 향해서 앞으로 나아간다면 거짓에 미혹되는 일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처럼 예수님 닮은 그런 삶을 지향하는 한 거짓의 함정에 빠질 그런 우려는 없죠. 그래서 믿는 사람으로서 믿음의 그 선한 싸움은 결국은 네. 궁극의 승리를 가져올 것이라고 봅니다. 네, 네. 이번 사건의 논란을 통해서 이 SNS의 역기능과 순기능을 다시 한번 잘 파악해보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네. 이번 사건을 대하는 국민들의 눈높이도 좀 높아졌으면 좋겠는데요. 그렇죠. 이제 뭐 시어머니 말을 들으면 시어머니 말이 맞고 네. 며느리 말을 들으면 며느리 말이 맞다. 이런 속담도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 한쪽 얘기를 들으면 한쪽 말이 맞는 것 같죠. 그래서 이제 재판이라는 것도 양쪽 얘기를 듣고 판단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판단하기가 어렵고 거짓도 거짓 나름대로의 자기 합리화의 과정을 겪으면 그러면 거의 알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거짓이라는 게 100% 거짓이면 쉽게 알 수가 있겠죠. 그러나 사실은 98%, 99% 진실의 바탕 위에서 그 끝에 살짝 바꿔놓으면 전혀 다른 결과를 갖고 와요. 네. 그래서 성경에서 사실은 이 종교계에서도 이단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단에 많은 사람들이 미혹되는 이유는 이단이라는 게 사실 거짓이라는 게 딱 드러나면 누가 거기에 속겠어요. 끝이 다른 게 그렇죠. 다를 이자 끝단자 아닙니까? 네, 네. 전체적인 건 그리스도 성경 말씀하고 똑같은데
똑같이 올라가다 끝에만 살짝 드러났는데 그것이 전체적인 걸 흔들게 되니까 네. 이 점에 대해서 분별력을 가져야 되겠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심을, 진실한 신앙심을 키우면 키울수록 결국은 건강한 사회를 만들고 대중들이 분별력을 갖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미혹되지 않도록 항상 깨어있고 신앙적 중심을 바로해서 거짓에 대한 분별력을 잃지 않아야겠습니다. 변호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